네, 안녕하세요. 프론트엔드 개발팀의 조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파일 API고요. 파일 API를 파일 API의 인터페이스랑 그리고 파일 API를 써서 파일 업로드를 구현하는 예제, 그리고 현재 지원 현황,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순서대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느렸는데요. 파일 API는 파일 개체를 표현하기 위한 API인데요. 2006년도에 편집자 초안이 작성됐었고요. 최신 버전은 2013년도 9월 12일에 작성된 게 최신 버전입니다. 아직 표준화 제정 단계는 워킹 드래프트 단계이고요. 이 API를 이용하면 자바스크립트에서 로컬 파일에 액세스가 가능하고요. 파일의 정보를 가져올 수 있고 이를 서버로 전송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파일의 용량을 이렇게 가져오거나, 그래서 먼저 파일 업로드하기 전에 이 파일의 용량을 체크해서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불가능했었고요. 옛날에 이제 로컬 파일을 서버에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긴 했지만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직접 파일에 액세스하는 것은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파일 API가 나오면서 이 API를 사용하면 자바스크립트에서도 파일을 액세스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파일 쓰는 거랑 파일 시스템 뭐 이런 게 있는데, 파일 API는 그 로컬 파일의 액세스만 가능한데, 그래서 디렉터리를 뭐 삭제하거나 직접 로컬에다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파일을 쓰고 싶으면 이 두 가지 인터페이스, 이 두 가지 객체를 쓰셔야 돼요. 근데 아마 보안 이슈가 많아서 섣불리 스펙 측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지원을 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고요. 이 두 객체를 사용하면 아마 뭐 로컬용 파일 기반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도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도 만들 수 있겠구나 싶은데 아직 지원을 잘 하지 않아서. 그래서 오늘 제가 그래서 소개해 드릴 거는 이 두 가지 객체는 빼고요. 이 네 가지 객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 블럽 객체는 파일을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오늘은 파일을 읽기 위해서, 파일을 액세스하기 위해서 그 파일 읽기라는 관점에서 네 가지 객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페이스를 살펴볼게요. 블럽 인터페이스인데요. 블럽은 바이너리 라지 오브젝트의 약자이고요. 이진 데이터를 만들거나 객체로 조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형식으로 보통 커다란 파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퍼티로는 사이즈, 타입, 이 두 가지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고, 사이즈는 이제 블럽 객체에 포함된 데이터의 용량, 그리고 타입은 그 민 타입,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어플리케이션 슬러시 제이슨 뭐 이런 타입명으로 되어 있고요. 메소드는 두 개가 있어요. 슬라이스, 그래서 지정한 범위만큼 바이트를 가진 새로운 블럭 객체를 반환하는 거, 잘라내는 거죠. 요만큼 잘라내서 새로운 블럭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클로즈는 이제 블럭 객체를 다시 닫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거죠. 여기 보면 타입에 돔 스트링이라는 타입이 보이실 텐데, 돔 스트링은 그 UTF-16 문자열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 돔이라고 해서 진짜 돔 뭐 그런 거랑 연관이 크게 있을 것 같았는데, 그냥 UTF-16의 문자열을 뜻하고, 자바스크립트는 이미 현재 UTF-16 문자열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문자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돔 스트링이라는 타입은요. 그리고 이 객체는 생성 함수를 이용해서 직접 객체를 생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생성해서 서버로 보내서 서버에서 뭐 파일을 만들거나 뭐 이것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럴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예제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직접 블럭을 만들어 보는 예제고요. 이게 이제 그 돔 스트링 문법으로 이렇게 문자열을 만들어서 이제 new 블럭 해서 여기에 첫 번째 전달인자에는 돔 스트링,
두 번째는 이제 밈 타입 이렇게 하면 새로운 블록 객체가 만들어지죠. 얘는 이제 어떤 파일의 형식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일 인터페이스. 이거는 되게 간단해요. 그냥 블록 객체를 상속받아서 프로퍼티 두 개를 추가한 거거든요. 여기 체인을 보시면 여기 블록을 상속받은 이제 파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파일 인터페이스에서 파일 객체를 쓰면 이제 블럭에 있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뭐 슬라이스라든가 클로즈라든가 이런 메소드를 쓸 수 있는 거고요. 프로퍼티는 두 개를 추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여기 last modify date 해서 파일을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 그리고 name 해서 파일의 이름 이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추가된 객체고요. input 보통 이제 파일을 얻으려면 input에서 가져오잖아요. input에 파일을 추가해서 가져오거든요. 거기에서 반환하는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블럭인데 이 두 가지 프로퍼티를 추가한 파일 객체를 반환한다. 인풋에서는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 리스트라는 게 또 정의되어 있는데요. 파일 리스트는 인풋 태그에서 파일을 다 가져오면 파일 리스트, 그러니까 인풋 태그에 멀티플 속성을 줘서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하잖아요. 그 다음에 OK를 누르면 파일 리스트라는 게 반환돼요. 근데 그 파일 리스트는 여러 개의 파일 객체를 가지고 있는 파일 리스트예요. 그리고 그 파일 객체는 이제 블럭 타입이겠죠. 상속받은 거니까. 여기에 파일 리스트에는 랭스 프로퍼티가 있고요. 이제 뭐 세 개의 파일을 가져오면 3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길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랭스 프로퍼티로. 그 다음에 메소드로는 아이템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에 있는 파일 객체를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0을 넣으면 되고요. 배열에 있는 인덱스랑 똑같이 액세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의 프로퍼티와 하나의 메소드를 가진 파일 리스트를 반환하는데 이 객체는 그 유사 배열 객체예요. 그래서 아이템이라는 메소드를 굳이 안 써도 그냥 배열 표기법으로 파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유사 배열 객체라서 어레이 프로토타입에 선언되어 있는 메소드는 쓸 수 없거든요. 당연히 뭐 for each라든가 이런 것들은 쓸 수 없으니까 그런 걸 유념해 주시면 되고요. 예제를 잠깐 보면 그래서 이제 파일이라는 인풋에 여기 접근해서 파일을 가져오면 그 파일 리스트가 가져오게 되고 그 파일 리스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파일 객체들이 여러 개 담기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메소드에 인덱스를 넣어서 파일을 가져올 수 있고 유사 배열 객체이기 때문에 배열 표기법으로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다른 점은 아이템은 파일이 없으면 너를 반환하게 되고 배열 표기법으로 가져오는데 파일이 없으면 undefined를 반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파일이 없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할까 이런 분기를 태울 때 좀 더 신뢰성 있게 판단하는 게 좀 이쪽을 사용하면 좀 더 신뢰성 있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아까까지는 input 파일에 있는 어떤 파일 객체를 가져오거나 그리고 블럭 객체나 파일 객체 이걸 보셨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파일을 가져와서 자바스크립트에서 그 파일을 읽어서 어떤 컨트롤을 하려고 그러면 파일 리더 객체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파일 리더 객체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파일 객체나 블럭 객체의 내용을 읽기 위한 속성을 정의하고 있고요. API는 비동기 API입니다. 그래서 프로퍼티로는 에러, 그리고 레디 스테이트, 그리고 리절트 이렇게 있는데요. 에러는 이제 에러가 났을 때 어떤 에러인지 에러 타입을 나타내 주는 거고, 얘는 이제 상태, 파일을 읽기 전이냐 읽기 중이냐 뭐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리절트는 파일 읽기가 성공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 파일의 그 버퍼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파일 리더로 파일을 읽어서 성공을 했다면 이 리절트 프로퍼티로 그 값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에러를 프로퍼티 에러가 있고 에러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종류의 에러가 있느냐, 이렇게 명세에는 정확히 5개의 에러가 정의되어 있어요. 파일을 찾을 수 없고, 보안 에러,
뭐 파일 읽기 중지, 읽는 도중에 어벌트 시켰다든가, 파일 읽기 권한이 없다든가, 그리고 데이터 URL의 크기를 제한했다든가, 이 네 가지, 아니 5가지의 에러가 정의되어 있고요. 근데 이 브라우저마다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나 뭐 이런 브라우저마다 이 에러의 스테이트 값이 각기 다르게 더 확장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러 처리할 때 되도록이면 명세에 정의되어 있는 것만으로 일단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크롬에만 있는 뭔가 스테이트 값을 사용해서 하면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레디 스테이트는 이렇게 3가지. 파일을 읽기 전이다, 파일을 읽는 중이다, 파일 읽기 완료한 상태다. 이렇게 3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프로퍼티와 에러 스테이트 알아본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 리더는 메서드가 있고요. 명세는 이제 4가지 메서드가 있는데요. 명세 없는 메서드를 브라우저에서 바이너리, read as binary string이라는 메서드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명세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파일 객체나, 저거는 아까 읽어드렸고, 메서드 4개를 살펴보시면 돼요. 어레이 버퍼는 어레이 버퍼 형식으로 파일을 읽는 거고, 그리고 텍스트는 텍스트 형식으로, 만약에 그 파일이 텍스트 파일이라면은 그냥 텍스트 형식으로 이 메서드를 사용해서 읽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URL을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이미지 같은 파일을 가져왔을 때는 데이터 URL로 읽어서 그거를 어떤 태그에 삽입해주면 뭐 썸네일 같은 기능도 만들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쓰는 거고요. 어벌트는 중지하는 겁니다. 이 3가지 메서드를 보면 전부 다 블럭 객체를 넘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상이 되시죠? 이제 그 인풋 태그에서 파일 리스트 가져와서 파일 객체 하나 뽑아서 여기다가 넣으면은 얘가 알아서 읽어주는. 그래서 읽어서 어떤 리절트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값을 받아서 어떤 또 다른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거죠. 비동기니까 이벤트가 필요해요. 이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6개의 이벤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를 시작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랑, 그리고 정기적으로 읽는 중에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 그리고 성공했을 때, 그리고 실패했을 때, 중지했을 때, 그리고 모든 것이 완료됐을 때. 로드엔드 이벤트 같은 경우는 그 파일 읽기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상관없이 무조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의 이벤트가 있다. 파일 리더 객체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제를 잠깐 보면 인풋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인풋 태그를 가져와서 인풋에 파일즈라는 프로퍼티가 있는데요. 얘가 이제 파일 리스트 객체거든요. 그래서 아이템의 첫 번째, 그러면 파일 객체가 넘어오겠죠. 근데 이 파일 객체는 블럭을 상속받은 객체니까 그래서 파일 리더라는 리더 객체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read as data URL에서 이 파일 블럭을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onload, 이제 읽기가 완료된다 그러면 이벤트를 이거는 있고요. 다시 읽기가 완료되면 onload가 되니까 아까 리절트에 그 결과가 저장된다 그랬잖아요. 리절트 프로퍼티에. 그러니까 읽기가 완료되면 read의 리절트 프로퍼티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읽은 거를 파일을 읽은 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터페이스 하나 더 설명해 드린다면, 아까는 파일 리더는 비동기였거든요. 근데 동기 방식의 파일을 읽는 방법도 제공을 해줘요. 파일 리더 싱크라는 객체인데요. 이 객체는 웹 워커 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객체예요. 그래서 3가지의 메서드가 있는데 동기기 때문에 뭐 이벤트는 없고요. 그냥 이 3가지 메서드로 바로 뭐 리절트 프로퍼티도 없죠. 필요가 없죠. 함수 호출해서 바로 이렇게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웹워커에서만 쓸 수 있는 건데요. 저희가 웹워커를 맨 처음에 봤을 때는 도대체 웹워커를 자바스크립트에서 얼마나 쓸 일이 있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메일에 대용량 파일 첨부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브라우저는 싱글 스레드이기 때문에 뭔가를 작업을 하게 되면, 파일을 읽는다라는 작업을 하게 되면 이 UI 스레드가 멈춰버려요. 근데 웹워커와 파일 리더 싱크를 이용해서 쓰시면은 대용량 첨부는 첨부대로 하고 있는 와중에 UI 스레드는 멈추지 않게 되는 거죠. 밑에 하단에 대용량 첨부하면은
지메일 같은 거에 하단에 프로그레스 바가 계속 움직이면서 나는 별도의 작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워커와 이 객체를 사용하면은 그런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굳이 워커에서 파일 리더 싱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워커에서는 파일 리더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비동기보다는 동기가 구현 로직이 단순하기 때문에 워커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파일 리더 싱크를 쓰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자, 예제를 하나 보면요. 워커의 JS 파일이고요. 여기 안에 있는 거는 이제 별도의 스레드에서 동작하는 워커 로직이고요. 그래서 여기 어떤 파일 리스트를 전달하면 파일을 순회해서 하나의 파일을 받아와서 파일 리더 싱크, 리더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리더 객체에 이제 리드 에즈 어레이 버퍼에서 파일 객체를 넣게 되죠. 근데 이거는 동기 방식이니까 바로 결과를 버퍼 변수에다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반환해줘야 하는 배열에다가 이 결과를 계속 푸시한 다음에 포스트 메시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앱 JS에서는 그 워커에서 이벤트가 있거든요. 포스트 메시지 하면 온 메시지 이벤트가 발생해서 여기 안에 이제 어떤 데이터를 내가 가져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로직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명세에 적혀 있는 그런 파일을 읽기 위한 객체들의 인터페이스를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면 어떤 형태, 그러니까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굉장히 쉽더라고요. 되게 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 예제 파일을 만드는데 1시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정말 간단하구나 생각을 했고요. 옛날 이제 파일 전송을 하는 그 환경을 좀 물어봐서 얘기를 나눴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였더라고요. 옛날에는. 지금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제는 만들어서요. GitHub URL을 올려놨고요.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또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GitHub에 이 아까 URL 여기 가면은 이제 체크아웃 받아서 이 세 가지 명령을 친 다음에 URL 여기에 접근하면 되고요. 그래서 좀 더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해보고 싶은 분은 이 저장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셨듯이 맨 처음에 이미지 업로드하는 방법, 그거는 기존에 있는 파일을 업로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텍스트 파일 만들기인데요. 두 번째 예제는 파일이 없는데 블럭 객체를 내가 만들어서 서버에 전송한 다음에 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살펴볼게요. 이미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 멀티플이니까 이렇게 6개를 선택을 하면 썸네일이 만들어지죠. 썸네일이 만들어서 이미지 업로드 이렇게 하면 업로드가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디렉터리를 한번 보면 여기에 아까 여기는 이제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정한 이미지가 업로드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스를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는 업로드고요. 이미지 소스를 보면 먼저 서치 먼저 이제 인풋 박스에 체인지 이벤트가 있거든요. 어떤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 이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인풋 박스 체인지에 리스너를 걸고요. 여기에 이 인풋 박스 엘리먼트의 파일 리스트 객체를 가져와서 그 파일 리스트 객체를 순회하는 거죠. 순회를 하면서 하나의 파일을 이제 item이라는 메소드를 써서 하나의 파일을 가져와서 파일 객체, 블럭 객체를 상속한 파일 객체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업로드 할 것으로 등록을 해요. 지금 이거는 객체는 제가 만든 거고요. 등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업로드 파일로 등록을 한 다음에 업로드에 리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이 아이템을 넣어서 데이터 URL을 뽑아옵니다. 데이터 URL을 뽑아서 이걸 그대로 엘리먼트를 만들어서 애펜드 시켜주면 썸네일처럼 여러분이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데이터 URL이 이제 파일을 가져와서 데이터 URL을 박은 거고요. 여기 보이시죠? 데이터 URL 이렇게 박은 거예요.
그러면 리드라는 거는 어떻게 구현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보시면 되게 간단하게 파일 리더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객체에 리드 에즈 데이터 URL에 파일 객체를 넣어준 거죠. 넣어준 다음에 이제 성공적으로 업로드가 되면 여기에서 데이터 URL을 받아서 이제 썸네일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업로드. 그럼 제가 이제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이거는 이제 업로드 버튼의 클릭 이벤트 리스너고요.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여기 보면 이제 업로드 하는 건데, 아까 여러 개의 파일을 등록하다 보니까 파일을 이제 업로드하기 전에 등록을 해준 거거든요. 그 등록된 거를 이제 execute해서 업로드에 실행을 하면 이제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함수를 보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되게 간단해요. 그냥 홈 데이터라는 이제 XHR2 스펙이 있거든요. 그 홈 데이터에다가 그냥 여러 개의 파일 객체, 지금 가지고 있는 불러온 파일 객체를 담아서 그냥 서버에 전송하기만 하면 됩니다. AJAX를 이용해서. 그러면 AJAX는 그걸 받아서 그냥 등록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현되어 있고요. 잠깐만, 크게 안 보여. 네. 프로세스 데이터, 프로세스는 어디요? 밑에. 저거요? 그 아. 잘 모르겠네요. 제가 긁어온 소스긴 해서요. 네, 있네요. 그렇다네요. 보이나요? 읽어주세요. 네, 요거 여기 글이에요. 한글 문서를 찾을게요. 옷이 없네? 계속 번역하는. 아. 뭔가 폼 데이터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이걸 넣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더 찾아보시고요. 네.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봤어야 되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예제는요. 이번에는 로그스라는 저거 아까 예제예요. 코드 서버에서 받는 쪽도 아니고. 네. 서버에서 받는 코드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되게 간단하게 모듈을 사용해서, 이거는 아니고, 모듈을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라우터. 이거 맞네요. 모듈을 사용해서 이 사용해서 만들면 굉장히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incoming form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하면 바로 업로드가 됩니다. 그냥 업로드 패스를 등록해 준 다음에 바로 업로드가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미들웨어라기보다는 라이브러리가 그냥 자신이 어떤 파일 중복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파일명 중복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해시로 이렇게 대충 만들어 가지고 올려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좀 이해를 위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해시로 만든 파일을 제가 다시 한번 리네임해서 코드가 이게 추가돼서 좀 복잡해 보이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없어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면 그냥 이렇게만 해도 그냥 업로드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걸 써서 그냥 간단하게 구현을 했어요.
읽기가 어려운데 폼이 저거는 노드 폼에 네. 노드 모듈이야? 네, 노드 모듈입니다. 홈 데이터로 이제 보내면 바로 본인이 만든 게 아니고? 네? 아, 네, 제가 만든 건 아니죠. 네. 홈 데이터로 데이터를 이제 보내면 바로 이 노드 모듈이 알아서 처리해주는 그런 모듈이고요. 되게 간단하게 이 모듈을 사용하면 되게 간단하게 파일을 저장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다음 예제를 볼게요. 이번에 예제는 조금 다른데 이전에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건 로컬에 있는 이미지 파일을 긁어서 읽어와서 그걸 AJAX로 보낸 다음에 저장을 했다면 지금은 파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없는데 제가 여기 있는 로그를 서버로 남기고 싶다, 파일로 남기고 싶다 했을 때 로그를 업로드 해볼게요. 지금은 그냥 HTML 텍스트고요. 로그를 업로드하면 네, 지금 서버가 죽었네요. 네. 업로드하면 에러가 나요. 왜 에러가 나지? 뭔가 문제가 있나 보네. 근데 이게 왜 에러가지? API 파일 한번 살펴볼까요? 아, 디렉터리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닐 텐데요. 다시 한번 만들고 해볼게요. 네, 됐네요. 디렉터리가 없어서. 네, 아, 이 부분은 제가 처리를 안 해놓으니까. 자, 그러면은 아까 HTML에 있었던 코드들이 이렇게 txt 파일로 이렇게 올라간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로직을 보면 간단하거든요. 로그스라는 JS에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건 라우터니까. 네, 여기에 보면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HTML에서 태그를 제거하고 스트링만 이제 만들어 오는 거죠. 태그를 제거한 거고요. 정규식으로 사용해서. 그 다음에 새로운 블록 객체를 만든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돔스트링이라는 문자를 넣고 그 다음에 컨텐츠 타입으로 이렇게 해준 거죠. 근데 블럽이라는 객체는 네임 프로퍼티가 없잖아요. 파일이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어요. 네임 프로퍼티는. 그래서 파일명을 지정해야 되니까 다시 파일이라는 객체를 만들고 여기에 블럭 객체를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파일명을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파일 객체는 네임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파일명을 서버에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똑같이 업로드를 사용해서 파일을 등록해주고 그 다음에 전송을 해주는 거죠. 그럼 파일 객체가 그냥 서버로 올라가게 되고요. 서버는 지금 우리는 로컬에서 파일을 가져온 게 아니고 파일 객체를 만들었는데 서버는 이제 똑같이 동일하게 이미지를 업로드했을 때랑 똑같이 이것을 파일로 인식하고 로컬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로직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예제를 여기까지 보여드렸고요. 한번 보시고. 자, 그런데 이제 희대의 관심사,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관심사죠. 어디에서 어떻게 지원하는가, 이게 가장 큰 거거든요. 지금. 네. 어디서 어떻게 지원하는가를 좀 알아볼게요. 파일 API, can I use 파일 API만 치고 그 다음에 그럼 파일 API 여기서 다 지원하네? 그럼 나 쓸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객체마다 지원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아주 조금씩. 먼저 블럭 객체를 보면 크롬과 파이어폭스 사파리는 아주 옛날 버전부터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원한다 보시면 되고요.
i에서는 10 버전, 안드로이드에서는 3점대 버전부터, 그리고 iOS는 6점대 버전부터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파일 객체도 지원을 비슷하게 하는데 좀 뭔가 다르죠? 여기 뭔가 조금 다른데 어쨌든 이거는 9버전부터 지원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0. 근데 파일 객체 자체는 애플에서는 iOS에서는 5.1부터 지원을 한다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파일 리더도 이렇게 지원을 한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뭔가 서비스 개발하는데 대응이 안드로이드 3점대 이상부터 우리는 서비스 대응을 한다 그러면은 파일 API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쓰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데스크탑 웹을 개발한다 라고 했을 때는 항상 i가 문제죠. i는 10부터 지원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이 정도 지원하는구나 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또 그 파일 객체 메서드나 프로퍼티들이 있잖아요. 그게 조금씩 다들 다르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 다르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크롬의 최신 버전을 보면 블럭 객체의 클로즈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요. 파일 리더 에러가 노란색으로 떴다는 거는 지원을 하긴 하는데 뭔가 형식이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인터페이스가 뭔가 다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 거는 주의가 필요하게, 에러 처리할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파이어폭스가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거의 다 지원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블럭 클로즈라는 메서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요. 사파리도 동일하게 크롬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10과 11을 보면 클로즈 메서드를 지원하지 않고, 이것도 뭔가 좀 비정상적으로, 이것도 뭔가 라스트 모디파이 마지막 수정일을 가져오는 프로퍼티도 뭔가 좀 이상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i는 클로즈 메소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ms라는 프리픽스를 붙여서 쓰셔야 돼요. ms 클로즈라는 걸 이렇게 붙여서 쓰시면 되고요. 잠깐만요.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네, 이 슬라이스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듈 슬라이스, 웨크 슬라이스라는 그 프리픽스를 붙여서 썼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거가 다 돼서 최근 버전에는 그 프리픽스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파일 관련 그 라이브러리를 뜯어보면 그 프리픽스를 막 붙여서 크로스 해놓은 소스 코드가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거 붙이지 않아도 된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몰라서 안드로이드 2.0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네, 다 지원 안 하죠. 근데 신기한 게 파일 리스트나 이제 블럭 객체나 파일 객체를 생성할 수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타입, 뭐 프로퍼티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점대 버전에서는 슬라이스도 지원을 하지 않아요, 메소드를. 그래서 뭔가 3점대부터 파일 객체를 지원하니까, 파일 API를 지원하니까 만약에 API 그 파일을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거 구현할 때 다 되겠지 하고 하면 뭔가 멘붕이 오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OS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파일을 잘라내는 슬라이스 메서드를 지원해 주지 않고 있어요. 네. iOS 7은 슬라이스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아까는 6였고요. 6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7에서는 슬라이스 메서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네, 이런 사이트를 참고해서 이번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